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지원부 부장 문갑성입니다. 주제를 폐기물 재활용 관련 국내 정책인데 이 부분도 굉장한 좀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 중에서도 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 위주로 했었습니다. 앞에 조 실장님께서 이 순환 경제 관련돼 가지고 국내 전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내용 상회하고 많은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첩되는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 공단이 이 재활용 정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부의 정책을 수립하면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조 실장님께서 만든 그런 자료하고 많은 부분 중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2019년도에 국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지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2020년도 부분은 지금 데이터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곧 지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언급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한 18만 1,000톤 중에서 여전히 건설 폐기물이 44.5%,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40.7%, 나머지 생활계하고 지정 폐기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 면에서 재활용이 여전히 86.5%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매립과 소각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할 가장 재활용 정책 관련되는 그 내용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그림인데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재활용 정책을 언급을 하면 대표적인 폐기물 부담금 제도, 그다음에 자발적 협약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그다음에 환경성 보장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보면 폐기물이 일단 발생이 되면 재활용이 용이한 것과 재활용이 곤란한 것으로 지금 크게 나누어집니다. 재활용이 용이한 것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있고 없고를 또 나누어지는데 수익성이 있다는 것은 그게 지금 폐기물이 배출이 되면 종이라든가 고철처럼 그거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보면 처리가 되는 그런 단계의 폐기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시장 메커니즘 자율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익성이 재활용이 용이한데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음식물 포장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담는 용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친환경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수익성은 없지만 재활용은 잘 돼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재활용이 잘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와 재활용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환경성 보장 제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할 테고, 그다음에 일단 이게 이제 수익성이 이제 일단 여기 없다 수익성을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만드는 제도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장 자유로 갈 수 있도록 그 단계가 이제 우리 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이 곤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그 업체라든가 아니면 수입 업체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폐기물 부담금 중에서도 지금 특히 플라스틱 부분은 애초에 우리 공단이 이게 2003년도부터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에서도 재활용 기술이 계속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부분만 별도로 지금 보면 재활용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 자발적 협약 품목으로 다시 묶어 가지고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전 단계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나 아니면 환경성 보장제 정도로 가기 전 단계에 지금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보면 크게 이제 나눠 가지고 수익성이 있고 수익성이 없고, 그 다음에 재활용이 곤란한 것으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생산자 책임을 재활용제도, 환경성 보장제도, 그다음 폐기물 부담금 제도, 자발적 해약 제도, 이렇게 나눕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이게 재활용이 대부분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이제 폐기물 처분으로 바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찌 보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재활용을 촉진을 하려고 그래한 최초의 환경부에서 잡았는데, 특히 이제 요 중에서도 아까 우리 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 폐기물 중에서도 이 플라스틱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하는데 너무나 필수적인 그 품목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금 제도 자체도 이 플라스틱 재활용 위주로 굉장히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플라스틱은 유가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돼 버리면 이 재활용 업체는 굉장히 침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결국은 그게 다시 이제 이게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한 부분이 또다시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그 부분이 나중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분리배출 철저히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정부가 다시 또 개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정책적으로 이제 지금 변화된 부분을 언급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시장 메커니즘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그 특정 대기 수질 그 유해 물질이나 그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애초에 우리가 그 제도를 설계할 때 이 재활용이 안 되고 굉장히 유해한 품목으로 위주로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면 우리가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에다가 처리 비용을 얹어 가지고 하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시장 유인적 제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만드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재활용되는 원료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금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 품목은 6종인데 살충제, 유독물 용기하고 껌,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부분입니다. 나머지 살충제, 유독물 용기하고 그다음에 껌,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부분은 여전히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폐기물 부담금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뒤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요게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계속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또 자발적 해약 대상 품목으로 계속 지금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품목별 부담금 부가표 수는 한 6,400개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게 플라스틱 폐기물 해수 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줄여서 자발적 협약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부담금 플라스틱 품목 중에서 재활용이 좀 용이하고 잘 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면제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한 2000년도 초에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보면 요가 이제 좀 재활용 시스템이 갖추어진 EPR 제도로 지금 전환을 한 품목도 있고, 지금 한 17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2023년 정도에 아마 다시 또 EPR로 넘길 그런 예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과 대상이 17종인데 조금 전에 언급한 17총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EPR 제도와 가장 근접하게 지금 재활용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23년 정도에 이 품목에 대해서 EPR로 전향 지금 이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품목별 부담금 부과표 수는 864개 정도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 부분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도는 이제 보면 크게 우리가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런데 이제
어떤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에 용기 부분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부담금 품목이나 이쪽 부분보다는 재활용이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특히 플라스틱 부분도 EPR 대상 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재활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활용에 드는 이제 투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산자가 그 부분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해가지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확대된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럽이라든가 일본 쪽에서도 지금 많이 이 부분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가대상 품목은 총 12종이고 포장재가 4종이고 제품이 8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위에 보면 윤활유 용기라든가 아니면 일부는 저게 지금 자발적 협약 품목에서 지금 이제 넘어와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품목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품 8종 중에서도 수산물 양식용 부자라든가 그다음에 공포 사이즈용 필름, 그다음에 그 합성수지 재질의 긴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당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활용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충분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그것으로 지금 검증이 돼 가지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 수는 총 6,900개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 환경성 보장 제도인데요. 이거는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 이 부분 이제 이게 제품을 만든 단계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제 보면 재활용을 용이하게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사전 규제와 그다음 사후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애초에 그 유럽에서 그게 ROHS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법률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사전에 이제 이 제품이 만들어진 게부터 가장 환경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특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국이라든가 이쪽으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전 환경성 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유럽하고 같이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요것도 한 2010년도 초반에 이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률적 근거는 이거는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별도로 이게 전기전자 제품이 자동차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가 이쪽으로 지금 이쪽에 해가지고 지금 우리 공단이 권한을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이게 전기전자제품만 언급했는데 지금 50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게 자동차는 이게 우리가 성형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승합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화물 자동차 중에서 소형 부분은 지금 보면 이 제도로 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고 했는데, 요거하고 뒤에 언급할 내용 자체는 그 EPR 제도를 지금 어찌 보면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EPR 제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자가 이제 그 부분을 만든 제품에 대해서 최종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한 제도였는데,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 재활용이 그 부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하고 뒤에 언급할 제도 부분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한 그런 제도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그게 지금 보면 우리가 보면 가정에서 음료수 유리병으로 된 음료수병이라든가 아니면 소주병이라든가 맥주병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고 그다음에 산 곳에 가서 가면 그 병을 가져가면 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이 빈용기 보증금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그 부분을 많은 부분 제도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 보증금도 좀 인상을 하고 해가지고 많은 부분 지금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용기 보증 대상 품목으로서는 뭐 제가 언급한 그런 지금 보면 음료수병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류 해당되는 그런 용기 부분을 주로 언급을 지금 이게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장제 재질 구조 평가 제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품이 만들어질 단계부터 지금 보면 환경에 유해하지 않게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공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질 구조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대상 품목에서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 수지 등 4개 포장재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다 이제 어찌 보면 재활용 품목, 환경성 보장재 하고 그 다음에 EPR 품목에 해당되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빈용기 보증금과 같이 EPR 생산자 책임자 활용 제도를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 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당초에는 그 분리배출 표지가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표시 제도 자체를 지금 언급을 못했는데, 지금 보면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지금 변경이 됐었어요. 이 부분도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아니면 우리 공단 사이트에 보면 분리배출 표시 제도가 변화된 그런 그 양식이 다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변화된 폐기물 재활용 정책 부분으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조 실장께서 언급한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이런 부분인데, 이 발생 단계 부분은 재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지자체별 재사용 특히 이제 물질 재활용이 아닌 그 제품 자체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업사이클링 인프라를 이제 확충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포장재 없는 마켓을 확산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과 함께 줄이게 해가지고 일회용 사용 재료화를 제도를 지금 추진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출 수거 단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특성에 맞는 분리 배출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12월 25일부터 시작한 그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무적으로 페트병을 분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이게 생수병 같은 경우에도 뒤에 라벨이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유색이 아닌 단색으로 흰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음료수병 그렇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배출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지금 보면 유명 의류업체에서 그걸 고급 의류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당초에는 일본에서도 이게 페트병 같은 경우에 지금 선별 잘 된 걸 수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선별이 잘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저 단계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어려운 품목, 특히 음식물 용기가 묻었거나 하는 부분은 분리배출에서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로 이제 바로 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확대가 있고, 작년에 우리가 지금 재활용 선별 사업을 했는데, 이제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다가 재활용을 잘 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지금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11,000명 정도 전국에 시행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이 플라스틱 포장재로 분리한 품목의 한 30% 이상을 갖다가 다시 그것을 재활용이 안 되고 다시 소각이나 매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그게 포장재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특히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은 분리가 안 되고 아예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포장재와 혼합해 가지고 배출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오히려 재활용 업체들이 처리비가 더 많이 나가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계도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식물 용기가 묻었거나 아니면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접착된 부분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뿌리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선별 재활용 단계입니다. 재생 완료 이제 고부가 가치하고 그다음에 안정적 수요처 창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민간 선별장에서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나마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게 수익적인 산업으로 굉장히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이제 그걸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해가지고
민간 쪽의 재활용 선별 업체라든가 재활용 업체들이 많은 부분 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자체 공공 선별 시설을 단계적으로 지금 확충하고 현대화하고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그 비축 시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많은 부분 정부에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이 업무를 다시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생산자의 그 재활용 책임제도, 특히 EPR 제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 해수 재활용 단계까지만 책임을 졌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해수 재활용까지만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게 지금 보면 재활용돼 가지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 그 사업장에 야적이 돼 가지고 그게 다시 또 2차 환경 오염을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에게 책임을 좀 더 강하게 해 가지고 해수 재활용 그다음에 처리 재생산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EPR 적용 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업체 이제 특히 EPR 품목을 관리하는 제품의 제조자라든가 수입업체 같은 경우 영시할 경우에는 EPR 제도에서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악용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면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최대한 그 부분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생 원료하고 재활용 제품 그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재활용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분에 대해 사용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재활용 강소 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구 경북 TP와 지금 포항 쪽에 그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관련돼 가지고 특히 그 부분이 품목이 이제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공단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 클러스터에서 같이 입주를 해가지고 발생부터 최종 처리 재활용까지 전 단계로 다 지금 보면 저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지금 보면 그 정책적으로 재활용 쪽의 측면에서 변화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혹시 좀 너무 좀 지엽적인 내용이 아닌가 좀 싶은데 다음 기회가 되시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관련 사람들이 다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잘 그거 해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